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1 19라운드가 종료됐고 이제는 20라운드 이틀 정도를 쉬고 바로 20라운드에 돌입하는 K리그1입니다. 과연 19라운드부터 어떻게 끝났는지 먼저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제주 유나이티드와 FC 서울의 경기였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전반 6분과 26분 제르소와 김범수 선수의 득점으로 2대0 앞서 나갔지만 이후에 정한민과 광성진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2대2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경기 내내 FC 서울의 수비진을 뒤흔들었던 제르소 선수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동해안 더비였습니다. 포항 슬러스가 홈에서 울산 현대를 부려들이고 15분 그리고 54분 김승대 선수가 연속적인 카운터 언택으로 득점을 하면서 2대0 포항 슬러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두 번의 마무리를 깔끔하게 마무리 지은 김승대 선수입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김천상무와 전북현대의 경기입니다. 김천상무의 연재훈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 만들어내면서 1대0 앞서 나갔던 김천상무지만 쿠니모토와 구스타보의 연속 득점으로 전북현대가 2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역전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쿠니모토 선수가 개인적으로 뽑은 MVP입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의 마지막 경기였는데요. 강원FC의 김영빈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더골, 그리고 정승용 선수가 이후에 득점까지 만들어내면서 2대0 강원FC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수비적인 상황에서도 좋은 모습, 그리고 공격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던 김영빈 선수를 MVP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에는 대구FC와 수원FC가 경기를 먼저 가졌는데요. 0대0 경기가 종료됐고 수원FC의 맹공을 잘 막아냈던 오승훈 선수를 MVP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인 수원 삼성과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 역시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됐고요.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인천 유나이티드의 공격을 막아냈던 양형모 선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20라운드 프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승부 예측부터 결과를 확인하면 이렇게 됐고요. 이제 진짜로 20라운드 프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성남FC와 포항슬러스의 경기입니다. 성남FC의 현재 순위는 12위, 포항슬러스의 현재 순위는 3위이고요. 성남의 승점은 12점, 포항슬러스의 승점은 30점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1대0 포항슬러스가 스틸야드에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성남FC입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성남FC가 실점을 하고 나서는 약간은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두 줄 수비에서 가장 필요한 게 집중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 특히 성남FC의 전술은 너무나도 극명한 선수비 후역습인데, 선수비 후역습 상황에서는 선수들의 체력도 필요하고 집중력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강원FC전에서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이 후반에 들어서 특히 무너지는 모습이 조금은 있었다는 점에서 성남FC 선수들이 조금씩은 더 집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포항이라는 상대는 현재 흐름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특히 지난 경기에 상대를 했던 강원보다도 훨씬 더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성남FC가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수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포항슬러스의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동해안 더비까지 잡았고 이제는 우승 도전이 뜬구름 잡기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포항슬러스가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내려앉는 성남을 상대로 지공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과연 포항슬러스는 어떤 지공 능력 혹은 세부적인 공격 전개 능력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인업, 예상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FC입니다. 김영광 키퍼, 백부에는 최지묵, 김지수, 마상훈, 이시영, 그리고 위쪽에는 이지훈, 김현태, 권순영, 구본철, 투톱에는 밀리치와 이종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상훈 선수가 지난 경기 아주 살짝 부상이 있었는데 이것이 아마도 괜찮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괜찮지 않다면 아마도 곽광선 선수가 선수보호 차원에서 출전을 할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밀리치와 이종호 조합이 꽤 잘 맞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딱히 여기서 수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왼쪽에서의 이지훈, 오른쪽에서의 구본철이 조금 더 본인들의 능력을 잘 보여주고 마무리 상황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침착하고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본인들이 추구하는 축구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남FC의 역습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 중원에 있는 자원들이 많이 나간다기보다는 측면에 있는 자원들과 앞에 투톱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어떤 공격력이 조금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포항 슬러스는 강현무 키퍼, 백포에는 심상민, 그랜트, 박찬용, 박승욱, 중원에는 신진호, 이승모, 고영준, 그리고 전방에는 임상엽, 이호재, 완델손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톱 자원에 있는 허영준 선수가 지금 몸 상태가 그렇게 좋다고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모세스 혹은 이호재 선수가 출전을 해야 되는데, 지난 경기 이호재 선수가 교체 출전을 한 걸로 봐서는 모세스 선수 대신에 아마도 이호재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경기고요. 완델손 선수는 지난 경기 교체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체력 안배 차원에서 선발 출전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로 정재희 선수 역시 그렇게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임상엽 선수는 오랜 기간 계속 뛰어도 괜찮은 능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출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백포 라인에서는 박승욱 선수 대신에 신광훈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에 박승욱 선수도 괜찮기 때문에 이 라인업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강현무 선수가 복귀를 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것 역시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플레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플레이어 성남은 9번 처리입니다. 슬슬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줘야 되는데 성남이 9번 처리 기대하는 만큼 좋은 능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포항은 고영준입니다. 지공 상황에서 고영준이 보여줘야 하는 능력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고영준 선수가 어떤 플레이메이킹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경기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점 본인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경기에서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남FC와 포항 슬러스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김천 상무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김천 상무의 현재 순위는 10위, 제주 유나이티드의 현재 순위는 4위고요. 김천 상무의 현재 승점은 19점, 제주 유나이티드의 현재 승점은 30점입니다. 지난 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제주 유나이티드가 3대1로 승리를 거뒀고 3골은 모두 주민규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해트트릭을 만들어냈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김천 상무입니다. 지난 경기 사실 퀄리티에서 밀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북 현대에게 약간 아쉬운 패배를 맞았는데, 전역자들이 빠지고 그 점들을 메우기 위한 포메이션으로 나왔고 선수 구성으로 나왔는데 전북 현대와의 상대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은 역부족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없는 뒷심을 만들어내는 게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그것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메워줘야 되는 선수들이 얼마나 잘 플레이를 해주느냐가 중요하고, 그만큼 선수들의 집중력이 조금 더 필요한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드는 생각이, 전역자들이 나가면 그 자리를 메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과연 이 점들을 잘 메울 수 있는 김천일지 아니면 결국은 메우지 못하고 시즌 후반에 무너질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제주 유나이티드는 김범수 선수가 정말 좋은 자원이라는 걸 다시금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김범수 선수가 결국은 득점도 기록했고 상당히 열심히 뛰어주는 모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난 경기 이상윤 해설위원이 말씀을 했던 대로 김범수 선수를 조금 더 뛰게 해도 됐을 정도로 김범수 선수가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제주 유나이티드는 이런 점에 있어서 조금씩 더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난 경기에서도 2대0으로 승리를 하고 2대0으로 앞서고 있었다가 결국은 2대2 무승부를 받았기 때문에 왜 좋은 흐름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지, 선수들의 체력도 이제는 걱정해줘야 된다는 것도 역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정우재와 안현범 같은 경우에는 마땅한 백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뛰고 있거든요. 이 선수들의 체력 역시 함께 생각을 해줘야 되는 남기일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상 라인업 확인해 보면 김천 상무의 경우에는 전역자가 그대로 다 남아있다는 가정하에 구성균 키퍼, 백스리에는 정승현, 연재훈, 하창래, 윙백에는 김한길과 강윤성, 중원에는 이영재와 권혁규, 3투맨은 서진수, 조규성, 권창훈입니다. 다만 이제 전역자들을 웬만하면 쓰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조규성 자리에는 김지현, 정승현 자리에는 김주성이나 다른 선수가 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성윤 선수 대신에 다른 선수가 뛸 수도 있겠고, 최근에 새롭게 입대한 선수들이 군사훈련을 마치고 나면 또 돌아올 텐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또 포메이션이 구성될지가 좀 궁금해지고, 김지현 선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또 이영재 선수나 이런 좋은 미드필더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지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해줘야 되는 김태환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제주 유나이티드는 김동준 키퍼, 백스리에는 김봉수, 김경재, 김호규, 윙백에는 정우재와 안현범, 중원에는 최영준과 이창민, 쓰리톱에는 제르소, 주민규 링입니다. 최영준과 이창민 조합이 지난 주말 경기에 나왔기 때문에 한종무 선수가 둘 중에 한 명의 자리를 커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지만 일단 두 선수가 가장 베스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센터백 조합에서는 정훈 선수가 출전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그대로 김봉수, 김경재, 김호규 조합 3K 조합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라인업에서는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궁금한 건 아무래도 김천원 상무의 라인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키플레이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 상무는 권혁규 선수인데요.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야 됩니다. 과연 권혁규 선수가 오랜만에 출전을 해서 또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이번 경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제주 유나이티드의 링은 점점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약한 김천 상무를 상대로는 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김천 상무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울산 현대와 강원 FC의 경기입니다. 울산 현대의 현재 순위는 1위, 강원 FC의 현재 순위는 9위고요. 울산 현대 현재 승점은 40점, 강원 FC의 현재 승점은 21점입니다. 지난 라운드 맞대결에서는 3대1로 울산 현대가 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 현대입니다. 울산 현대 최근에 전술을 익힌 게 너무 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좀 필요해 보이고 그런 점들을 잘 이겨내야 울산 현대가 바라는 목표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년 반복되는 울산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점들 이겨내지 못하면 절대 그들이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줘야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흐름이 너무 안 좋아서 이번 시즌 첫 연패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울산현대가 하루지만 어떻게 준비를 했을지 조금 더 지켜보면서 경기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강원FC는 점점 더 퀄리티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케빈은 없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중원에서 한국영 선수가 돌아온다면 이제 좀 더 완벽한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면 강원FC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좋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윙백 선수들의 체력 문제는 약간은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런 점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또 생각보다 최근의 선수단 퀄리티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울산현대가 라인을 많이 올렸을 경우에는 뒷공간을 공략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원FC의 경우에는 김대원과 양현준이라는 뒷공간을 파는데 최적화된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 선수들이 있다면 강원FC 리그 1위 울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것도 전혀 무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예상 라인업 보면요. 울산현대는 역시 똑같습니다. 4-2-3-1인데요. 조현우 키퍼, 백포에는 서령우, 김영권, 임종은, 김태환, 중원에는 원두재, 이규성, 아마노, 윙에는 박호어, 엄원상, 톱에는 레오나르도입니다. 아마도 황재원 선수가 2선 중앙을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22세 이하 자원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은 홍명보 감독인데 과연 어떤 라인업을 계속해서 들고 나올지는 시즌이 흘러가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플랜 A를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강원FC 역시 플랜 A는 명확합니다. 유성훈 키퍼, 백스리는 윤석영, 김영빈, 임창우, 윙백에는 정승용과 김진호, 중원에는 서민우와 김동현, 스리톱에는 김대원, 이정협, 양현준입니다. 사실 관전 포인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울산현대는 조금 더 완벽한 플레이를 선호하면서 본인들의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성격인데 그런 축구에 대응을 하기 위해 나온 게 최용수 감독의 전술이고 최근 강원의 포메이션이나 선수단 구성이 그런 점들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울산을 상대로 강원FC는 오히려 상성이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원 조합에서 김동현이나 서민우의 체력이 떨어졌다면 지난 경기에 선취골을 넣었던 김대우 선수가 중원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키플레이어를 살펴보면요. 울산현대는 원두재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아마도 풀타임을 소화하거나 후반 오랜 시간까지 좀 뛰지 않을까 싶은데 원두재 선수의 폼이 잘 돌아와야 울산현대가 삼성 구성을 보다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강원FC는 김대원입니다.
울산의 뒷공간을 노릴 만한 선수 중 최적의 선수는 김대원이기 때문에 양현준 선수와 함께 뒷공간을 잘 판다면 강원FC가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모른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울산현대와 강원FC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수원삼성과 대구FC의 경기입니다. 대구FC의 현재 순위는 6위, 수원삼성의 현재 순위는 11위고요. 수원삼성의 승점은 19점, 대구FC의 승점은 24점입니다. 지난 라운드 맞대결에서는 3대0 대구FC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수원삼성입니다. 저 응원을 보고도 패할 수 있는가? 혹은 저 응원을 보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최근 경기들이고, 그런 점에서 수원삼성은 조금 더 집중을 해주고 조금 더 한 발씩 더 뛰고, 특히 지난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 이기재 선수가 압박을 하라고 하는데 선수들이 결국은 압박을 안 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다 더 보완을 해주고 나와야 되는 수원삼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사이토 마나부 선수는 수원삼성이 계속해서 발을 맞춰나간다면 정말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선수입니다. 지난 경기 득점은 비록 기록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이 있었고, 본인의 주발인 왼발에만 잘 걸린다면, 그렇다면 수원삼성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이렇게 안 풀려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 경기 안 풀리는 것도 있습니다. 앞에서 선수들의 열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운이 안 따라주면 선수의 열정이 곧바로 올라오는 것도 쉽진 않기 때문에 수원삼성의 최근 흐름이 안 좋은 건 선수들의 운, 열정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함께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대구FC의 경우에는 페냐 선수가 얼마나 핏을 올렸을지, 그리고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지 등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지금은 가마 감독이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또 대구FC에서 페냐 선수가 좋은 역할을 해줄지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홍정은, 조진우, 정태욱, 고재현 이 4명의 선수들이 모두 사실 현재 몸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이 선수들의 몸 상태가 어떻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경기에 이 선수들이 복귀를 할지, 또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릴지, 아니면 바로 다음 경기에 출전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대구FC는 부상을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수원FC전은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지 않은 경기를 했습니다. 대구FC가 자초한 것도 있었지만 부상 등의 위기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라인업을 보면 수원 삼성의 경우에는 굉장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양현모 키퍼의 백포에는 이기재, 불트위스, 민상기, 장호익, 중원에는 한석종, 사리치, 정승원, 윙에는 전진우와 사이토 마나부, 톱에는 김건희 선수입니다. 마나부 선수가 왼쪽에서 좋다면 왼쪽에 마나부 선수를 쓰고, 오른쪽에는 류승우 선수나 김태원 선수가 출전을 할 수 있겠고요. 전진우 선수가 팍 올라왔다가 약간은 떨어지는 모습인데, 전진우 선수의 체력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김건희 선수가 최근에 그래도 폼을 점차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많이 뛰어줄 수 있는 정승원, 그리고 플레이메이킹을 잘해줄 수 있는 사리치의 어떤 그런 패스들이 잘 나와줘야 수원 삼성의 분위기가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대구FC의 경우에는 오승훈 키퍼, 백스리는 김진혁, 박병현, 이태희, 윙백에는 홍철과 황재원, 중원에는 이진용과 케이타, 쓰리톱에는 정치인, 제카, 세징야입니다. 지난 수원FC전에서 마지막 센터백 조합이 딱 이 3명의 선수가 나왔거든요. 사실 왼쪽이나 오른쪽 스토퍼라고 한다면 이 풀백이 들어가도 큰 무리는 없고, 이태희 선수가 그렇게 체격이 안 좋은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뛰려면 뛸 수 있겠지만 이 조합이 생각보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 조합으로 맞춰본 적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건 역시 대구FC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점, 혹은 혼란스러울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대구FC가 하루지만 잘 선수들끼리 말이라도 잘 맞춰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재현 선수가 출전하기 어렵다면 그 자리에 안영우, 정치인, 그리고 이근호, 이 선수들이 또 출전을 해서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원 조합은 이진용, 케이타가 의외로 잘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선수가 나오게 된다면 보다 더 활동량 있고, 약간은 투박할 수 있어도 위에는 세징야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투박할 수 있어도 이 2명의 활동량 좋은 미드필더들이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또 대구FC 입장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플레이어는 수원은 정수원입니다. 지난 경기 패배를 수록할 수 있을지, 이번에는 친정팀 대구를 홈에서 만나기 때문에 많은 응원에 힘입어서 정수원 선수가 좋은 활약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고요. 반면에 대구FC의 경우는 역시 세징야입니다. 많이 약한 수원 삼성의 중원을 상대로 K리그 최고의 크랙이 누구인지 보여줘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 삼성과 대구FC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수원 FC의 경기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현재 순위는 5위, 수원 FC의 현재 순위는 8위이고요. 인천 유나이티드의 현재 승점은 29점, 수원 FC의 현재 승점은 22점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2대2 무승부를 거둔 양팀입니다.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같은 3-4-3이지만 이제는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무고사의 빈자리를 메우려고 했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게 지난 수원 삼성전에서 나왔고요. 다만 김성민 선수가 전반전에 나와서 보여줬던 모습이 꽤 괜찮았기 때문에 김성민 선수가 앞으로도 22세 이하 자원으로서 많이 또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수원FC는 원정 승후에 득점이 언제쯤 터질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대구를 찍고 바로 인천으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 상황에서 이승우 선수가 다시금 또 홈에서만큼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이 조금 궁금해지는 상황이고, 수원FC의 경우에는 현재 수비가 약간 흔들리고 있는데 실점을 안 해도 수비가 흔들리는 건 너무 잘 보이거든요. 사실 전문 센터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센터백 2명은 김건웅 신세계란 말이죠. 이 2명의 선수가 모두 전문 센터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전문 센터백이 있어야 중심이 잡힌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문 센터백을 영입을 하던 아니면 기존의 전문 센터백들의 폼을 올려주던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고민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어떻게든 버텨낸다면 또 수원FC가 계속해서 1부 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수원FC는 지금처럼 정신력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상 라인업을 보면요. 인천은 김동훈 키퍼, 백스리는 델브리치, 강민수, 김동민, 윙백에는 이주용과 민경현, 중원에는 이강현과 이명주, 쓰리톱에는 김보섭, 이용재, 홍시우입니다. 사실 지난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홍시우 선수가 득점 만들어내진 못했지만 번뜩이는 특유의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쓰리톱에 김보섭, 홍시우, 이용재가 가동이 된다면 조금 더 괜찮은 라인업이 구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김도혁 선수가 부상이 아니라면 이명수 선수의 파트너로 나올 수 있겠지만 최근에 이강현 선수가 나오는 걸 보면 이동수 선수보다는 오히려 이강현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김광석이 지난 경기 나와서 계속해서 뛰어줬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강민수 선수 아니면 또 다른 선수가 나와서 센터백 자리를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같은 3-4-3이지만 다른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건 이 윙 자원들이 사실 측면으로 많이 들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최근에는. 다만 이제 무고사의 빈자리를 메워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 2명의 공격수를 자리시킵니다. 그러면서 한 명이 중앙으로 들어오면 다른 한 명은 또 다른 데서 버텨주거나 아니면 이선 중앙에 넘버 10 자리로 들어오거나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요. 홍시우가 중앙에서 공격을 하러 올라간다면 김보섭이 받쳐주고, 김보섭이 올라간다면 홍시우가 받쳐주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조금 더 많이 풀려줘야 되는 인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수원FC는 4-5-2입니다. 박배종 키퍼, 백포에는 박민규, 김건웅, 신세계, 정동호, 그 위에는 이승우, 박주호, 무릴로, 정재용, 김승준, 톱에는 라스 선수입니다. 사실 김현을 서면서 라스와 김현 투톱, 그리고 중원에 몇 개의 탑을 쌓아놓고 무릴로 선수에게 활동량 어느 정도 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물론 백스리 팀을 상대로는 하프스페이스 공략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백스리 시스템 자체가 K리그에서는 공격적으로 가는 흐름은 얼마 없고 수비적인 흐름으로 결국은 백스리가 아닌 백파이브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최근에 하프스페이스 공략이라는 축구적인 흐름을 막기 위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인데,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위한 지금 수원FC의 왼쪽 이승우, 오른쪽 김승준 배치 전술은 3백을 상대로 이제 5백을 상대로는 상대에서 득점을 만들기가 쉽진 않지만, 사실 무릴로 선수라는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할 만하고, 이승우 선수도 많이 뛰었고 김승준 선수도 많이 뛰었지만 상대 센터백들 또한 많이 뛰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체력적인 문제에서 한 번쯤은 미스가 나올 수 있고 이런 점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꼭 합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최근에 어떤 전술적인 움직임들을 조금 더 가져가줬으면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들고요. 과연 또 이 인천과 수원FC에 최근에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전술들이 또 경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 좀 궁금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양 팀의 키플레이어를 보면요. 인천 유나이티드는 이용재입니다. 무고사의 빈자리를 메워야 되고 지금 인천의 스트라이커는 이용재이기 때문에 이용재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줘야 인천 유나이티드의 공격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수원FC는 김건웅 선수가 잘해줘야 됩니다. 전문 센터백이 아님에도 대인 수비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위치 선정 능력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인천의 몰아치는 공격들을 잘 막아줘야 되는 김건웅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인천 유나이티드와 수원FC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FC서울과 전북현대의 경기입니다. FC서울의 현재 순위는 7위, 전북현대의 현재 순위는 2위고요. 서울의 현재 승점은 23점, 전북현대의 현재 승점은 35점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둔 양팀입니다. 관전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C서울입니다. 이전 경기들과 다르게 후반에도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강성진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는데 다만 지난 제주전에서 나왔던 수비 집중력 문제가 조금은 돋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은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톱에서 다시금 중심을 잡아줘야 할 박동진 선수가 이 경기를 누적 경고로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은 서울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최근에는 또 조용 선수가 톱으로 올라오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최근에 하던 흐름을 최근에 본인들이 만들어가고 싶어 했던 흐름들을 그대로 잘 가져가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반면에 전북현대는 다시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류첸코가 빠지면 구스타보. 굉장히 위협적인 중원 라인, 톱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중원에서도 백승호, 쿠니부터 빠지면 김진규 나오고, 김보경 나오고, 이승기 나오고, 굉장히 전북현대 뎁스가 괜찮기 때문에 전북현대가 이런 뎁스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금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현재 1위인 울산현대를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정말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김진수 선수가 서류상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면 이번 경기에 뛸 수 있을지 없을지 좀 궁금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전북현대가 좋은 왼쪽 수비수인 김진수 선수를 사용할 수 있을지 조금은 궁금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상 라인업을 보면요. 앱서울은 양한빈 키퍼, 백후에는 이태석, 이상민, 이한범, 윤종규, 중원에는 기성용, 팔로세비치, 김신진, 쓰리톱에는 정한민, 조영욱, 강성진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특별한 포인트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린 이 세 명의 공격 라인이 되겠죠. 왼쪽에 정한민, 오른쪽에 강성진. 이 선수들은 스위칭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고 중원에 서 있는 김신진. 톱에서는 아쉬운데 나머지 센터백도 본 적이 있고요. 이번 시즌 상당히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는 김신진인데 또 어느 정도는 다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좀 신기한 점이고 과연 김신진 선수가 지난 제주전에서는 중원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또 어떨지 그리고 김신진 선수가 중원에 위치함으로써 조금 더 앞쪽에서 높이를 더해줄 수 있는 조영국 선수에게 다소 부족한 높이를 메워줄 수 있는 게 또 김신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위칭을 가져가는 앱서울이 김신진을 또 중원에서 활용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면에 전북현대는 성범근 키퍼, 백부에는 김진수, 홍정우, 박진섭, 이용, 중원에는 유재문, 백승호, 쿠니모토, 윙에는 바로우와 송민규, 톱에는 구스타모입니다. 송민규 자리에는 한규원 선수가 나올 수 있겠고요. 왼쪽에는 김진수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박진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전북현대의 라인업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사실 이 선수들은 전술이 없어도 그냥 공 던져주면 알아서 경기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전술적인 포인트를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해서 양팀의 키플레이어는 이상민과 백승호입니다. 이상민의 경우에는 지난 경기 아쉬운 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력 있는 수비가 필요하고요. 전북현대 백승호의 경우에는 중원에서 이제 류재문이 3선에 들어오면서 보다 자유로운 움직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백승호의 창의력이 어떻게 발휘될지 궁금해지는 FC서울전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과 전북현대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승부 예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 예측, 성남FC와 포항슬러스의 경기는 지공에서의 포항의 모습이 우려되는 게 아니라 기대가 되기 때문에 포항슬러스의 승리를 보도록 하겠고요. 김천과 제주의 경기는 양 팀 모두 흐름이 좋다고 할 수 없지만 그나마
측면이 강한 제주가 김천의 약한 측면을 뚫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제주 유나이티드 승리를 하겠습니다. 울산현대와 강원FC 경기에는 울산의 흐름은 좋지 않고 강원의 흐름은 좋다는 점에서 울산현대와 강원FC 경기 무승부를 예측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자면 수원 삼성과 대구FC의 경기에는 대구FC의 승리를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전적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인천유나이티드와 수원FC의 경기는 인천의 공격이 생각보다 더 약해졌고 수원FC의 공격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무승부 생각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 전북현대 F서울의 경기는 이제는 전북현대가 홈에서 승리할 시간이라는 점에서 전북현대의 승리를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K리그1 19라운드 종료됐고 20라운드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뭐 이틀 쉬고 경기를 바로 하기 때문에 뭐 이틀 쉬는 경기도 이틀 쉬는 팀도 있고 3일 쉬는 팀도 있지만 어쨌든 또 체력적인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모든 경기들이라서 이런 경기에서도 득점이 잘 터지는 편이거든요. 조금 더 재미있는 경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라운드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